우리는 왜 이재명을 찍을 수 없는가? 1. 윤은 과거의 위협이지만 이재명은 미래의 위협. 계엄 이후 윤석열이 활보하고 다니고 김문수를 지지하고 김문수는 윤과 확실히 선을 긋지 않는 것 같다며 이번에는 이재명이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계엄 세력을 끊어내기 위해 찍어줄 수밖에 없다는 분들이 있다. 솔직히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재명을 결코 찍을 수 없고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믿는 이유가 있다. 윤은 이미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았다. 윤은 원래 국힘과 보수에서 자기 기반이 없고 계엄령의 불법성이 너무 분명해서 유죄를 피할 수 없으며 정치적인 재기가 불가능하다. 지금은 태극기 부대의 표를 놓치고 싶지 않기에 김문수가 윤을 더 적대하지 못하지만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윤을 부활시켜줄 이유가 없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처럼 김문수가 윤을 사면시켜줄 가능성이 있긴 하다. 하지만 김문수가 대통령이 돼도 여소야대 정국이라 섣불리 민심에 반하는 짓을 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회는 물론이고 행정부를 장악하게 된다. 자신에게 불리한 유죄측이 파기환송이 나오자 대법원 판사를 탄핵하느니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느니 운운한 것처럼 사법부도 이재명이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이재명의 통제하에 들어간다.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하는 이재명. 냉정히 생각해보자. 민주당에서 이재명만큼 인성 논란, 비리 논란이 있었던 지도자가 있었나? 많은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재명은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공적 자원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적으로 사용한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공적 자원으로 보상해주고 맹목적인 지지자로 포섭한다. 성남시, 경기도를 거치며 엄청난 액수의 광고비를 친명 유튜브를 키우고 언론을 길들이는데 사용했다.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와 언론이 이재명이 일 하나는 잘한다고 합창을 하기 시작한 이유이다. 이재명이 제대로 한 게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내세우는 계곡정비도 조광한 시장의 정책을 훔쳐온 것이고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던 대장동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비리 범죄임이 드러났다. 성남FC의 경우 인허가 문제가 있는 대기업들을 불러다 해결을 해줄 테니 성남시 구단인 성남FC에 투자를 하라고 거래를 했다. 자기 통장으로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무죄라고 하는데 그렇기에 이게 뇌물죄가 아닌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것이다. 엄격하게 처리해야 할 인허가를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대가를 수수했고 그걸 자기 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게 박근혜가 좋은 일 한다며 재벌들에게 미르재단 K재단에 돈 내게 만든 거랑 뭐가 다른가?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박근혜는 탄핵감이고 이재명은 일자라는 사이다라 칭송한다. 대장동은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공공개발로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고 민간업자들에게는 천문학적 이익을 보장해 주었다. 이재명이 직접 받은 게 없다고 하는데 그럼 김만배가 왜 이재명을 위해 판사들을 만나러 다녔나? 이재명은 대장동 재판을 받으면서 호화 변호인을 구성했지만 재산이 줄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당대표가 되자 이들에게 공천을 주었다. 패턴이 똑같다.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며 자신의 권력을 점점 강화하고 언론과 정치판을 길들여 온 것이다. 그리고 이걸 일 잘한다. 능력 있는 사이다로 포장했다. 대북 불법 송금을 보자. 문재인은 사실 이낙연을 총리 지명해서 후계자로 키웠다. 이재명은 사사건건 문프를 치받았고 문정부가 국민에게 해준 게 뭐 있냐며 마스크 하나 줬냐며 비방하는 영상도 있다. 문프는 북한 방북 시 이재명을 방북단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재명은 앙심을 품었으며 이재명을 미는 이해찬은 국회에서 문프 정책을 방해했다. 이재명은 문정부에서 오만방자하게도 지가 따로 대북 접촉을 시작했고 그게 바로 대북 불법 송금의 실체다. 특혜를 약속해서 조폭 출신 기업가에게 돈을 받아내 북한에 보냈고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임명한 이화영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재명은 자기는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다. 대북 정책마저 자신의 권력을 위해 불법적으로 접근한 것이다. 이재명은 유능한데 악한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합법처럼 꾸미는데 매우 유능하다. 그렇기에 가장 위험한 정치인이다. 3. 측근 자살, 강제 입원, 거짓말로 거짓말 덮기. 비리 논란이 커지고 수사가 들어오면 꼬리를 자르고 측근들이 자살한다. 이에 대해 이재명은 검찰이 자기를 죽이려고 측근들을 괴롭혀서 죽었다 하는데 그렇다면 측근들이 왜 검찰을 원망해야지 왜 이재명에게 당신 책임이 있지 않냐며 정치를 그만두라고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나? 뻔뻔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다. 이재명은 회계사의 똑똑한 이재선 형님이 대장동 문제, 경기동부 간첩들과의 연관성, 비서 백종선 관련 문제 등을 비판하자 백종선을 시켜 형님과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조폭식으로 협박을 했고 나중에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도를 했다. 정상적이었던 형님이 회계사도 못하게 지지자들을 풀어 앞에서 시위를 하고 가족들을 협박하고 강제 입원시킨다고 위협이자 나중에는 정말 정신병 증세가 나타났다. 그러자 이재명은 자신이 형을 그렇게 만들고 나서는 어쨌든 형이 정신병자 맞지 않냐고 합리화를 했다.
이게 인간인가? 이재명은 항상 선후관계를 섞어서 거짓으로 자신을 합리화한다. 2004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합리화하기 위해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급히 가려다 음주운전에 걸렸다 해명했는데 알고 보니 농협 부정대출 사건은 2005년이었다. 거짓말을 덮으려 다른 거짓말을 하는 똑같은 패턴이다. 이재명은 인권 변호사라 하는데 변호 기록을 보면 흉악법, 조폭 변호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파타야에서 잔혹하게 프로그래머를 학대, 착취하고 살해하는 등 악마 같은 짓들을 저지른 국제파, 여청단 등 조폭들과 유착되어 있다. 심지어는 부채 탕감을 하겠다는 주빌리 은행의 국제파 두목이 얼굴을 내밀고 이재명과 다정하게 사진을 찍었다. 이재명은 이를 파헤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큰별 PD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SBS 사장과 전화했다며 압박을 했고 결국 이 PD는 좌천되어 프로그램은 후속 방송에 실패했다. 자신의 커넥션과 광고비 등을 통해 언론까지 주무르는 게 이재명이다. 4. 이재명 일당 독재의 위험.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존경하고 지지했던 것은 이들이 적어도 다른 정치인들과 비교할 수 없게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비리와 부패를 경계했고 진보개혁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개혁의 길은 답답하고 느린 길이다. 대한민국의 보수 적폐 기득권 세력의 뿌리가 깊고 진보개혁 세력은 부패하지 않고 원칙대로 싸워야 하니 쉽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롯해 많은 답답함이 있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진보개혁 세력은 이재명이라는 악독하고 위험한 인물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려 한다. 강제입원 협박하고 형수쌍욕하고 공무원한테 수발받고 법카로 호의호식한 것만 봐도 이재명 해경궁은 김노문과는 종자가 다른 인간들이다. 악한 인간이 선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이재명은 김대중, 노무현과 사진 한 장 없고 흔한 운동권조차 해본 적 없으며 자신이 일베였다고 고백했다. 또한 이재명은 극좌파 경기동부를 등에 업고 정치를 시작했고 이재선 형님이 간첩새끼라고 한 정진상이 최측근이다. 단독으로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없는 이들은 이재명을 숙주로 해서 민주당을 다 먹었다. 결국 이재명을 뽑는 것은 경기동부 극좌 세력과 국제파 조폭들, 대장동 사기단과 사법 카르텔 세력 등에게 나라를 맡기는 셈이다. 이재명은 명확한 이념이 없다. 이념과 정책이 아닌 권력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 들어오기 전엔 국힘에 갈 것도 고려했었고 그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엄밀히 말해 진보 정책도 아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려면 기존의 선별적 복지를 허물 수밖에 없는데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구라를 치고 있다. 기본소득을 줘서 조세 저항감을 없애면 된다고 하는데 삼성 이재용이나 수백 원대 건물주한테 25만 원을 주는 것도 웃기지만 그렇다고 조세 저항감이 없어지겠나? 재원상 말이 안 되는데 TV토론에서처럼 대충 잘하면 된다고 얼버무린다. 앞에서 말했듯 계엄에 대한 분노와 우려는 이해하지만 그 수혜자가 이재명이 된다면 이전에 보지 못한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 5. 수신제가도 안 되는 인간이 이재명과 해경궁, 동호, 이 범죄자 가족을 보라. 지금 이들과 관련된 인성 논란, 비리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니다. 애비는 형님 강제입원, 형수쌍욕, 총각사칭 무상연애, 측근자살, 대장동 등 온갖 비리에다 마누라는 법카유용, 공무원 수발, 조카에게 아버지 강제입원 협박, 노무현 CX8이 문재인 비하 댓글에 아들놈은 도박에 성매매, 성폭력 댓글, 군복무 특혜 의혹 등등. 선거 전날 마지막 연설에서 김문수는 전 가족이 손잡고 지지자들 앞에 섰는데 이재명은 혼자 방탄유리 속에서 연설을 했다. 가족이 없는 게 아니다. 논란이 워낙 많아서 가족을 내세울 자신감도 없는 거다. 그런 인간이 대통령 자격이 있을까? 수신제가가 안 되는 인간이 어떻게 치국평천하를 할 수 있는가? 유시민의 발언과 그에 대한 김문수 측의 발언을 보면 훨씬 품위가 있고 가정이 정상적이다. 아내는 같은 노동운동 출신이고 그 딸은 사회복지사이다. 앞에서 말했듯 김문수는 태극기 부대와 윤에 대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적어도 이재명 같은 악독한 인간형은 전혀 아니고 뻔뻔하게 나라를 들어먹는 비리를 저지를 인물은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등 보수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나라를 말아먹어도 완전히 망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최소한의 도리와 양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타락하고 이재명의 1인 정당이 되어버린 지금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하나? 6. 이재명을 정리하는 이번 대선. 윤석열은 탄핵되었고 법의 심판을 기다린다. 이제 이재명도 정리해야 한다. 이재명을 이번에 반드시 낙선시켜야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고, 그래야 진보개혁 세력을 완전히 타락시키기 전에 이재명 세력을 정리하고 진보개혁 세력을 재편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 트럼프의 길을 따라가는 이는 국힘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다. 자기 범죄를 덮고 깜빵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민주개혁 세력은 윤석열과 국힘을 두들겨 패줄 우리 편의 독재자를 찾고 있는 것인데, 이는 이재명에게 자신의 범죄를 덮고 나라를 헤쳐먹을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 책임을 누가 질 수 있을까? 이재명을 막기 위해 차악인 김문수를 선택하시고, 김문수를 도저히 못 찍겠다면 차라리 기권하시라. 이재명을 찍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민주당판 독재자에게 나라를 맡기는 무서운 일이 될 것이다. 수년간 이재명과 싸워왔지만 악귀 새끼가 나라를 먹게 생긴 지금 애끓는 마음으로 두서없이 이 글을 쓴다. 주변에 아직 설득할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길. 댄리